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당신에 되는 최적화를 원한다 2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 출간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업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세로토닌, 저자가 얘기해주는 기분 전환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는 것도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세로토닌 덕분이다. 행복이라고 하면 도파민을 연상하기 쉬운데 도파민의 행복감이 해냈다라는 성취감 같은 강렬한 감정인데 비해 세로토닌의 행복감은 평온함, 느긋함 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온화한 감정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편안해지려면 반드시 세로토닌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세로토닌을 일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기분 전환이다.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초조하거나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불안해진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며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바짝 졸아든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활성화된 상태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바짝 졸아든 상태에서 벗어나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뒤에 업무 능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것이 세로토닌 기분 전환 업무 방식이다. 마음이나 기분 전환에는 전두전야라는 부분이 관여한다.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분 전환의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들이다. 자, 저자가 알려주는 세로토닌 기분 전환법 첫 번째입니다. 점심 외식으로 오후에 세로토닌을 충전한다. 오전에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일한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배도 고프고 슬슬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그럴 때는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간다. 나는 오전 시간에 대체로 집필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집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밖으로 나간다. 점심 외식으로 오후에 세로토닌이 완전히 충전되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는 식당은 5분 이상 걸어야 하는 곳이 좋다. 태양광을 받으며 5분 이상 걸어가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꼭꼭 씹어서 점심을 먹으면 천천히 씹어 먹기를 통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즉 점심 외식을 통해 햇볕 쬐기와 리듬 운동, 천천히 씹어 먹기라는 3가지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점심 외식으로 기분 전환 효과를 강하게 얻을 수 있으며 1시간도 안 되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나는 식사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을 메모하기 위해 펜과 노트를 꼭 들고 간다. 가게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나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5분 정도 자투리 시간도 중요하다. 이때 노트에 오전에 한 일의 문제점이나 수정할 사항을 적어본다. 그리고 오후에 할 일, 투두리스트를 쓴다. 일하던 책상에서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이를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밖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 세로토닌도 충전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한 상태에서 오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자, 2번째입니다. 걸으며 생각한다. 내일까지 기획서를 완성해야 한다. 내일까지 회의에서 발표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당장 내일까지 해야 해서 초조한데 좋은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그럴 때 나는 산책을 한다. 시간도 없는데 산책은 무슨 산책?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산책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여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다.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있어도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걸으며 생각했더니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뇌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여 세로토닌의 힘을 빌리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면 꽉 막힌 상황에서 빠져나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감을 얻는 테크닉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심호흡을 한다. 아무리 산책이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라고 해도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업무 시간 중에는 상사 눈치도 보이고 하니 말이다.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분 전환법은 없을까? 그런 사람에게 심호흡을 권한다. 심호흡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심호흡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준다.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진정된다는 자기암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심호흡은 다양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는 일단 심호흡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일하러 가기 싫을 때도 심호흡을 하면 기분이 변할 수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주는 심호흡법으로 아리타이데오 교수의 복근 호흡법을 소개하겠다. 자, 복근 호흡법입니다. 자, 1번. 먼저 아랫배에 손을 올린다. 2번.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한다. 3번. 숨을 후후후 하고 짧게 끊어내뱉는다. 입이나 코 중 어느 쪽이나 괜찮다. 4번. 마지막으로 아랫배에 힘을 풀고 코로 편안하게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네, 이게 4단계 복근호흡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호흡을 내뱉는 숨을 끊어서 내뱉는다. 이렇게 호흡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보통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내뱉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내뱉는 호흡을 코나 입으로 끊어서 내뱉음으로써 의식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적인 호흡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랫배에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호흡을 끊어서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 의식이 깨어나게 됐죠? 예. 그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호흡 명상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이것을 리듬감 있게 반복한다. 서서 할 때는 다리를 약간 벌리고 몸의 중심선을 똑바로 한다. 앉아서 할 때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앉는다. 누워서 해도 된다. 세로토닌 활성화 기준에서 보면 5분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심호흡을 5분 동안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내 경험으로는 1에서 2분만 해도 충분히 기분 전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도해보자. 심호흡은 기분 전환, 긴장 완화, 상쾌한 기상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네, 저자가 알려주는 세로토닌 기분 전환법 4번째입니다. 낭독한다. 네, 낭독은 뇌를 활성화한다. 소리나 책이나 글자를 읽기만 해도 뇌가 활성화된다. 또 낭독은 전두전자의 혈류를 늘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야어여 오요 우유 등 아무 뜻 없는 글자들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심호흡과 마찬가지로 내쉬는 숨에 주의하며 리듬감 있게 발성하자. 발성으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고 의미 없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 의미가 있는 말은 그 의미를 생각하느라 리듬감 있게 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을 읽는 것도 세로토닌을 활성화에 아주 효과적이다. 나도 글을 쓰다 보면 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쓰던 곳까지 문장을 수리내어 읽어본다.
복근을 의식하며 평소보다 큰 소리로 읽는다. 눈과 손가락만 사용하는 쓰기라는 작업에서 온몸을 사용해 소리를 내는 읽기라는 작업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전신을 이용한 가벼운 운동인 셈이어서 기분 전환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낭독 기분 전환법이다. 또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내가 쓴 글이지만 남이 쓴 글처럼 들린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봐도 이 표현은 이상하네 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원고를 낭독한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 전환을 하며 집필 의욕을 솟구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직장인의 경우 자기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으면 옆 사람에게 폐가 될 테니 빈 회의실에서 원고나 서류를 낭독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눈치가 보인다면 동료에게 지금부터 원고를 읽을 건데 좀 들어줄래? 하고 부탁해 청자를 앞에 두고 낭독하자. 자, 5번째 방법입니다. 간단한 운동을 한다. 산책도 어렵고 낭독도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책상 앞에 앉은 채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 돌리기 운동을 추천한다. 보통 사람의 머리는 5에서 6kg이나 되는데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 목에는 많은 근육이 있다. 목을 돌리며 많은 양의 전기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리듬 운동 효과처럼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고 구령을 붙이며 리드미컬하게 목을 돌려보자. 하나 더, 직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리듬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도 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곳을 1층에서 2층도 괜찮으니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보자. 숨을 멈추고 전속력으로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하나 둘 하는 리듬에 맞춰서 올라가면 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둘 구령을 하면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그 계단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계단 하나하나에 주의를 두고 올라가게 되면 잠시 자신의 무의식적 정서 상태에서 벗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분의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자, 6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기분 전환 방법을 조합한다. 리듬 운동을 5분 이상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한다. 그러나 5분간 심호흡만 하거나 목 돌리기만 하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리듬 운동을 조합해보자. 목 돌리기 운동을 한 다음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목 돌리기 운동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희 경우도 평소에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저만의 명상 방법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명상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명상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이게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잡념을 알아차리고 다시 또 하면 되지만 명상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A라는 명상을 했으면 짧게 했으면 그 다음에 또 B라는 명상을 이어서 바로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B가 끝나면 또 C라는 명상을 바로 또 시작을 해보고 이렇게 다른 종류의 명상을 조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각성 효과가 좋아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저자가 소개해주는 기분 전환 방법도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한다면 더 세로토닌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세로토닌 활성화를 염두에 둔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분전환법은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자주 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요컨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습관을 매일 계속하는 것이다. 내 경우 점심 외식은 거의 매일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도시락을 사오는 날도 있지만 점심시간대에 15분 이상 걷는 것은 거의 매일 하고 있다. 단순히 일회성 세로토닌 활성화가 아니라
그것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세로토닌 신경이 강화된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이 더 잘 분비되는 상태가 된다.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도 균형 있게 분비되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7가지 읽어봤는데요. 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점심 외식으로 오후에 세로토닌을 충전하는 방법. 두 번째가 걸으며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심호흡. 아까 4단계로 되어져 있는 복근호흡법이었죠. 네 번째는 낭독하기. 다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 이거는 목 운동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자가. 여섯 번째는 이 5가지를 조합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소개를 해줬고요. 일곱 번째는 일상에서 세로토닌 활성화를 염두에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2부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